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을 의심하게 됐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 작가 유이카와 케이의 100만 번의 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유이카와 케이의 100만 번의 변명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리뷰해보고자 나왔는데요. 이 책은 겉으로는 부부 이야기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깊숙하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책임, 거기에 실존의 불안을 파고드는 일종의 철학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재밌고 술술 읽혀요. 하지만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먼저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유이카와 케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고 또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작가 중에 막 우리나라에 엄청 알려진 그런 작가는 아니니까요. 유이카와 케이는 이제 1955년생입니다. 은행 컴퓨터실에서 일하다가 1984년에 바다빛깔의 오후라는 책으로 제3회 코발트 소설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등단하게 됐죠. 이거 보면 그 소설가들이 나 책 써야지 라고 쓰는 분들도 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랬고 이렇게 자기 일 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장강명 작가도 기자하다가 그랬던 거고. 이 유이카와 케이를 알린 이제 작품은 어깨 너머의 연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으로 2002년에 소설 작품에 주어지는 일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이죠. 나오키상을 수상을 하면서 일본을 또 대표하는 그런 작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섬세하고 깔끔한 문체 그리고 현실적인 묘사 이런 걸로 특히 20, 3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죠. 먼저 이 책에는 6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시로, 유코, 리쿠토, 모토코, 다카오, 시키코. 이 6명이 어떻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약간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먼저 메인 주인공은 이제 시로하고 유코입니다. 둘은 이제 부부고요. 시로는 시계 제조사 영업사원, 그리고 유코는 화장품 패키지 디자이너입니다. 대학 시절 만나서 3년 연애한 후에 현재 결혼한 지 7년 차지만 이제 아이는 없는 맞벌이 부부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부 사이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감정이 쌓인 어느 날 유코가 이제 남편 시로에게 우리 아이를 가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로도 어느 정도 그럴까? 그러니까 동의를 한 상황.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서로의 마음속에서 계속 정말 갖는 게 좋을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게 맞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데 왜 아이를 꼭 가져야 될까? 약간 이런 계속해서 서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갖기로 한 그날,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지만 이제 아이 가질 때 막 엄청 노력들 막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디데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날은 술도 안 먹고 되게 준비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로와 유코도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유코가 시로에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인데 디데이인데 그날 마침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시로와 유코가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윗집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불이 나게 돼가지고 졸지에 불이 타면서 물 이렇게 쏟아지고 하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은 물론 같이 그냥 한 달짜리 단기 임대를 갖고 살아도 되고 혹은 유코의 어머니 집에서 지내도 되지만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별거는 아니지만 떨어져서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코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시로는 이제 직장에서 준 독신자 아파트에서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불륜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쵸, 지저분한 거지. 근데 또 책에서는 또 막 그걸 또 아름답게 그려. 그러니까 문제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시로는 자신의 다니는 선술집에 있는 그 시키코라는 종업원, 물론 시키코라는 종업원과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시키코는 단순하게 시로가 도와주는 입장에 선 거고 자기네들 집 아랫집에 있는 모토코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유코는 자신의 직장의 이제 부하 직원인 리쿠토와 바람을 피게 되죠. 이렇게 별거 후에 다시 만나게 된 이 시로와 유코는 결혼이란 관계의 본질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요 인물로 시로와 유코 말고도 4명의 인물들이 더 나오잖아요.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근데 각각의 인물들이 또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로가 바람을 폈던 모토코와 같은 인물은 기혼 여성으로 계속해서 시로와 육체적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 이게 소위 꼬셔내는 거죠.
이 모토코는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외로움으로 가득 찬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단순한 불륜 이상의 의미로 서로의 어떤 그런 외로움을 메우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토코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이카와 케이는 결혼한 여성이 느끼는 외로움과 제도적 울타리 바깥의 욕망을 상징하려고 하고요. 불이 나서 이제 유코와 본의 아니게 별거 생활을 하게 된 시로에게 약간 거울 같은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유코가 바람을 피게 되는 부하 직원 리쿠토와 같은 경우는 좀 유코에게 있어서 낯선 자유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시로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거죠. 유코의 틀에 박힌 일상과 관계를 뒤흔들면서 유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리쿠토도 유코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지만 리쿠토는 유코의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장치로 또 활용이 됐죠. 그리고 시키코는 시로가 이제 자주 다니는 선술집의 그 종업원 여성인데, 저는 사실 시키코랑 바람을 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좀 책이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싶었어요. 단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시키코는 미혼모예요. 아이를 하나 이제 키우고 있는 미혼모인데 생존 욕망도 강하면서도 자격지심도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을 시로가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시로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결국 그냥 그 마음선에서 멈추게 되고 굉장히 선한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런도 하나 나오는데, 이제 다카오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시키코를 임신시킨 그 나쁜 새끼예요. 옛날에 그렇게 좀 이야기들이 복선으로 얽혀있고 꼬여있습니다. 인물 간에. 너무 재밌었어요. 다카오도 또 유코도 또 꼬시게 돼요. 그냥 여자만 보면 꼬시는 놈입니다. 돈도 많아가지고. 리쿠토의 친구인데요. 약간 리쿠토를 약간 부하 꼬봉처럼 생각을 하는 나쁜 놈입니다. 유코가 리쿠토랑 얽히면서 자연스럽게 유코와 다카오도 접점이 생기게 되는데 또 유코도 꼬셔요. 이런 다카오는 유코에게 당연히 진심은 아니었고 하룻밤 자기 위한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에 유코는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 끌려갑니다. 이런 다카오의 존재는 현대의 어떤 연애의 가벼움, 상대방의 내면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의 위험성을 좀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혼 생활의 균열과 탐색,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한 사랑과 연대의 의미를 탐색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작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책을 쓰기 전에 부부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유지가 된다면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이 시작됐을 만큼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주는 그리고 사랑과 연계돼서 주는 그 울림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 리얼리즘이 굉장히 살아있는 묘사를 유이카와 케이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묘사라든지 관계, 이런 디테일들이 또 살아있고, 일본의 지명들도 현실적인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구글맵을 찾아보면서 보거든요. 아, 여기서 시로가 이랬구나, 아, 여기서 유코가 이랬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삶과 사랑, 책임의 경계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특징은 인물 간의 그 숨은 연결. 이게 정말 백미예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이 6명이 또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유이카와 케이가 소설을 잘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고요.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사랑보다 책임을 먼저 묻는다.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약간 진짜 결혼한 사람에겐 사랑보다 책임이 더 우선시 되는 그거를 한 줄로 딱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가장 큰 적이기도 하다. 익숙함, 요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사랑을 잃지 말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의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익숙함이 또 가장 큰 관계의 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기쁨만큼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런 구절 보면서 참 현실적이고 굉장히 리얼리즘을 많이 살린 현실적으로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들도 많아서 공감도 많이 갔던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좀 철학적으로 살짝 분석을 해봤는데 개똥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겉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소설이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제가 또 학부 때 배웠던 그런 철학 이론들에 빗대어서 봤을 때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결혼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가? I자를 써서 실제 하는가?
그러니까 이 책은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통적 혼인제도의 기능과 허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봐서 왜 갑자기 슬프냐 모르겠지만, 작품 속에서 시로와 유코는 실제로 결혼을 했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외된 두 개인에 불과하죠. 부부로서 살아가지만 그 아래서는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의무감만 가득한 존재의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이 지점에서 루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개념이 살짝 떠올랐는데요. 잘 모르지만 루이 알티세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은 국가가 만든 이데올로기적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만들어낸 구조물 안에서 물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좋아해서 결혼이라는 구조물 안에 들어갔지만, 이 구조에 약간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자마자 그 허상을 깨닫고 또 실존의 고립성을 체감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라캉을 좀 좋아하거든요. 라캉이 한 말 중에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는 모토코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결핍을 좀 달래려고 하고, 유코 같은 경우는 리쿠토와의 연애를 통해서, 그리고 되게 혐오했던 모습의 다카오에게 조금씩 끌리면서 욕망을 좀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 내적인 관계, 즉 남편과 부인, 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욕망을 통해서 실제 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 책의 끝에서 보면은 그것들이 일종의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 다시 그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미약하나마 확인하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크 라캉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연애소설 혹은 불륜을 다룬 이야기, 여기에서 그치기엔 조금 아쉬운 그런 좀 큰 주제들을 갖고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책이 일본에서도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유이카와 케이의 대표작 중에 하나기도 하고, 상을 수상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문해평론가나 독자들 사이에서도 결혼, 사랑, 책임 이런 소재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뤘다라는 면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또 심리묘사가 현실적이다, 감정이입이 잘 된다라는 평도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이제 연재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고판으로 이제 출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0만 번의 변명은 단지 부부의 위기를 그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작품은 묻습니다.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 우리는 왜 서로에게 변명을 반복하는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일까? 그 모든 질문을 던진 후 우리는 어느새 자신의 관계, 욕망, 그리고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책은 분명한 결말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 100만 번 생각할 질문을 남깁니다. 유이카와 케이의 100만 번의 변명, 당신의 삶에도 한 번쯤의 변명은 있었나요?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댓구 알죠? 안녕.